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셨습니까? 물론 창원과 통영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지역에 전화를 하셔서 투표하라고 독려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할 일이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진권 주필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보궐선거 큰 의미가 있죠. 예. 예, 우선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첫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지 전국에서 두 석뿐이긴 합니다만 어디 오늘 뭐 어디 제목을 보니까 미니 총선 이럽디다. 근데 예. 두 석만 가져도 의미는 총선에 버금갈 정도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지금 흔히 하는 말로 경제 말아먹었죠. 그렇죠. 청와대 인사가 완전히 뒤죽박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불인견이라고 그럽니다만. 네네. 그 다음에 김정은이하고 뭐 되게 친하게 지내더니 뭐 지내는 것 같더니 김정은이가 사사건건 보면 우리 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했느냐? 네.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실패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정권이 심판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비록 그 뭐 창원 이쪽에는 그동안에 보면 권영길 전 민노당 뭐 대표라든지 또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이래서 거기 아주 무슨 뭐 저 좌파 터전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통영 고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과연 우리 저 자유우파 보수우파가 거기서 다시 실질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좌파가 또 거기서 뭐 선거 연대까지 해가지고 기어이 거기 차지할 것이냐 이제 이 심판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이제 과연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게 이제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문재인 정권이 지면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자유한국당이 이기면 문재인 정권의 아주 레임덕은 급격히 진전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두 군데 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경우를 해서 예. 그 문재인 정권 측이 이긴다 칩시다. 이긴다 네. 쳐도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권이면 그거 가지고 크게 기세를 올릴 그런 일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는 자기들이 뭐 정의당에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인데 뭐 정권 측이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은 아니고 근데 또 거기는 특히 이 통영 고성은 자유한국당이 질 리가 없죠. 예. 예. 자, 이번 선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예. 이제 만약에 두 군데 다 진다 그러면 레임덕이 급속히 온다. 예. 자, 그러면 통영은 이기고, 예. 창원이 이제 박빙이든 뭐 큰 표 차이든 자유한국당이 패했을 경우에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말하자면 두 쪽을 다 이겨야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염을 토할 수 있는데 예. 어느 한쪽이라도 이제 지면 좀 힘은 빠지겠죠. 빠지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원의 쪽에는 본래 이제 노조 힘이 센데고 예. 그다음에 거기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라든지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그 좌파 측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중진급들이 털을 잡고 있었던 네. 곳이니까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졌다고 해서 무슨 뭐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노회찬 전 의원이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빈자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동정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죠. 예.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이겨준다면 그거는 큰 변화죠. 예. 자, 정의당이 만약에 승리하는 경우에는 또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그렇죠. 민평당과 예. 합쳐서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참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겨야 된다는 거죠. 민주평화당이 지금 14석이잖아요. 네네. 근데 전에 노회찬 의원까지 해서 정의당이 6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겨우 20석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었는데 노회찬 전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한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이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죠.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거기 되면 다시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되면 뭐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하고 그냥 군소정당으로 하고 있는 차이는 엄청나죠. 그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힘이라는 것도 그런 면에서도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또 정권 측에서도 볼 때 우군이 그냥 군소 정당의 우군이 아니라 예. 원내 교섭단체가 우군으로 확실한 우군으로 되면 아마 정책을 자기들이 그러잖아도 일방적으로 이끌어왔는데 그 핑계 삼기는 아주 좋잖아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에 다시 그 정의당하고 민평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을 자유한국당 측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 그건 뭐냐면 보수 우파로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 점에서도 우리 이 창원 성산부의 그 유권자들이 좀 더 깊이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쪽을 해야 선택을 해야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진작에 판단해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오늘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예, 응원하는 차원에서 빨간 옷을 입었는데, 자, 이제 뭐 정의당도 얘기했고, 예. 또 민평당도 얘기했고, 민주당도 얘기했는데, 예.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번에 10%를 얻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나섰는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가 왜 10%를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10%가 좀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 정도 얻으면 그래도 손 대표의 리더십이 뭐 입증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국민 중에 누가 10% 얻었으니까 그 손 대표가 리더십이 있다고 봐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손 대표가 오히려 괜한 부담을 스스로 졌다고 볼 수 있죠. 10%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면 10%가 안 되면 그 순간부터 손학규 대표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손학규 대표부터 레임덕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숙식을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10%라도 얻어봐야 당선도 안 되는 거죠. 크게 그러니까 어차피 질선거라는 걸 스스로 어느 선거에서 정당이 질선거라고 인정하고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해야 될 텐데 10%만 주세요. 그거는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대표로서는 그런 자세로는 안 되죠. 예.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 손학규 대표도 집에 갈 테고, 그리고 또 뭐 문재인 정권 레임덕이 올 테고, 하여튼 두 개를 다 이기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 두 후보가 있는데 이번 선거 참 어렵게 치러왔거든요. 굉장히 여론 환경도 안 좋고 또 게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공권력도 개입됐고 말이죠. 이번에 이긴다면 자유한국당은 엄청난 이제 파워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에도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세가 확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에서도 이길 뿐 아니라 전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기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두 군데서 다 완승을 한다면 이 기세가 확실하게 올라가겠죠.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주춤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이제는 뭐냐면 그동안에도 이 국민들한테 대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도 거듭했었고 그동안 이제 몇 번이나 조직 쇄신도 했고 조직 강화 특위위원으로 계셨죠. 앞으로도 또 이제 조직이라는 거 계속 쇄신해 나가야 되니까 또 앞으로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기세,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 승기를 이어나가서 총선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옛날의 그 세력을 이제 다시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 점에서 중요하고 또 총선에서 기세를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는 그동안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민의 신뢰를 새로 얻게 됐으니까 그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이 한국당 지지자는 물론 전 국민들한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이번 이 두 군데밖에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유,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투표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창원에 계신 분들, 통영에 계신 분들, 통영 이긴다. 이기는데 뭘까? 그게 아니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길 수 있게 달려가셔야 되고요. 또 창원에 살지 않는 분들은 창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투표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이번에 두 군데서 모두 자유한국당이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창원에 누구 지인이 있다, 뭐 친척이 있다, 아이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 무조건 전화하세요. 예, 문자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뭐 이 사람이 말이야 그동안 계속 야당만 찍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전화하지 마세요. 예, 집에서 쉬라고. 어쨌건 말이죠. 예, 하여튼 투표 동료 꼭 해주시고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승리하는 날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